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건의료 기본법 하겠습니다. 법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보건의료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세 쪽 부분입니다. 자, 국민의 권리요. 자, 국민의 권리는 모두 4개인 거 이 자리에서 알고 가셔야 돼. 하나가 건강권.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알 권리. 혹시 예전에 의료법 영상 보신 분은 내 차트 내가 볼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걸 알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기결정권이요. 자기결정권.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하실래요?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약으로 이렇게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있다는 거죠. 요 4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되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요거 자기결정권. 요건 더 깊게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가 있고 또 하나 주요 질병관리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중 이게 경연대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또 한 번은 주요 질병관리 체계에 속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 얘네들을 믹스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라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외우시면 돼. 그런데 저는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보다는 주요 질병관리 체계를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지원, 나머지는 몽땅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야. 그러면 요 주요 질병관리 체계 뭔데? 하나가 감염병. 그럼 감염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만성질환이 있겠죠. 만성질환. 그 다음에 구강보건. 그 다음이 정신 쪽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그래서 요 4개밖에 안 돼요. 4개 요절에서 외우실 수 있잖아. 나머지 몽땅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책은 25쪽이고 3조 좀 구분할 게 있어서, 자, 1번, 2번을 묶어두시고 3번, 4번을 좀 묶어두세요. 자, 정의 부분입니다. 1번은 보건의료. 자, 보건의료는 앞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사람은 아니지만 4사람,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것을 보건의료라고 한다. 자, 2번, 이 중에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을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보건의료, 2번은 보건의료 서비스 좀 구분하자는 거고, 네, 세 번째입니다. 자,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를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보건의료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배웠거든요. 근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을 얘기를 해요. 우리 의료인 하면 모두 5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약사는 뭐예요? 보건의료인에 약사가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보건의료인 안에 의료인도 들어갑니다. 의료인 들어가고, 간호조무사 들어가고, 응급구조사 들어가고, 결국 굉장히 폭이 넓은 게 보건의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뭐라고 해?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해요. 우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배웠잖아요. 의료기관 하면은 의원급, 조사는 병원급. 그렇죠? 요거까지 포함되는 게 보건의료기관이야. 결국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 속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5조 그냥 넘어갈게. 5조는 제가 이제 3개의 단어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3개의 단어 되게 재밌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서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6조로 가면 또 요 단어가 또 나옵니다. 6조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3개의 단어,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학식과 경험이 없고 그냥 양심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환자한테 어떤 뭐 수술을 할 때 좀 비싼 기구, 도구를 사용한 거야. 그랬을 때 너 왜 하필 환자한테 이렇게 비싼 도구를 사용했어? 내 양심이요? 이래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학식과 경험 이 2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참여, 이것도 한번 볼게요. 국가 지자체는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거야. 아,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 그럼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십몇 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자, 10조, 11조, 12조, 13조 요 네 가지가 국민의 권리. 자, 10조는 알 권리, 건강권입니다. 건강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결국 내가 돈이 없어도 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11조입니다. 이거 알 권리. 예, 옆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12조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 자기결정권. 자, 자기결정권인데 뭐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이냐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의학적인 연구 대상 여부, 그 다음에 장기식 여부. 세 가지네. 치료 방법, 의학적인 연구 방법, 그러니까 의학적인 연구 대상자 여부, 장기식 여부 등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비밀 보장 받을 권리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의무도 있어. 이게 14조. 그냥 보시면 되고. 15조 볼게요. 제일 처음 영상에서 제가 모든 법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라고 표현했고 그 기본계획이에요. 여기서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이라고 돼 있구나. 기본계획이니까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이 기본계획이 짜면 그걸 밑으로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17조요.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도지사, 가로 2번은 시군구청장은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확립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짜는 거죠. 얼마나 자주? 매년 짠다. 자, 31조의 평생 국민건강관리 사업 보이시죠? 평생 국민건강관리 제목만 줄쳐드릴게요. 32조의 여성 어린이, 33조 노인, 34조 장애인, 35조 학교, 36조 산업, 37조 환경, 그리고 37조 2에 보시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38조까지 식품위생, 여기까지가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 자, 39조 주요질병관리입니다. 40조 감염병, 그 다음에 41조 만성질환, 그 다음에 42조 뭐죠? 정신, 43조 구강. 결국 40조, 41, 42, 43조 모두 주요질병관리 체계. 이 4개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55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건의료 실태조사요. 자, 실태조사는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네요. 몇 년에 한 번씩 5년마다. 그거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 결과 갖고 기본계획을 짜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은 이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문제 있을 겁니다. 문제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시행할 거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누구에게 의견을 수렴해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답은 4번. 자, 두 번째입니다. 주요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 주요 질병관리 체계 4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감염병, 만성질환, 구강, 정신보건. 그럼 답은 4번이죠. 3번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아닌 거. 건강권 있었습니다. 2번에 알 권리 있었고 3번에 자기결정권 있었었죠. 그리고 4번에 사생활의 비밀.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있었고요. 답은 5번이네. 자,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평생 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옳은 것 평생 우리 안 해왔는데. 근데 보세요. 감염병. 이거는 주요질병관리잖아. 만성질환, 주요질병관리. 정신, 5번의 구강. 모두 주요질병관리 체계. 그럼 나머지 하나가 평생이겠구나.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설명. 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뭐예요? 알 권리지. 그죠? 청구하면 다 알려줍니다. 국가주요시책에 대해서 이건 알 권리.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건강권. 자, 3번입니다.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치료 방법 기억하시죠? 자기결정권. 답은 3번이었네. 4번 종교,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 사유로 자신의 가족과 건강에 대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건강권. 그다음에 5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호나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이건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죠.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울 거 별로 없어요. 국민의 권리 4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 중에서 주요질병관리체계만 외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